안녕하세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각 나라의 화폐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길래 각 나라들이 발행하는 달러, 엔화, 유로 같은 화폐를 위협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며 통화 주권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며 세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화는 늦든 빠르든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알고 미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두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래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으로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한 개는 항상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안정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금융거래 수단으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왜 중요한 걸까요? 기존 금융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국제 송금을 하려면 은행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수수료도 적지 않고요.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자본이 이동 속도는 기존 금융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기존 통화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대안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에서는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고수하자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국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생수 한 병을 사기 위해 심한 경우 몇 박스의 화폐를 가득 채워야만 살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화폐가 사실상 쓰레기 파지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가 경제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 법정 화폐 대신 디지털 화폐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국 달러 화폐 사용도가 낮아지면 달러 라이제이션 현상이 발생할 위험도 증가합니다. 달러 라이제이션이란 한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현상으로 주로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000원, 만원, 5만원 등 지폐가 발행되면 그 돈은 한국이 없다면 그냥 종이에 잉크로 숫자나 그림을 그린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일 뿐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기에 그 종이는 우리에게 화폐가 되고 외국인에게는 원하는 다른 나라의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부여되는 건데 경제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 만드는 화폐는 이런 신뢰성과 안정성을 부여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 세계 화폐 중 기축통화이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만든 달러를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달러 라이제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한동안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된 베네수엘라의 경우 화폐 가치가 너무 낮다 보니 화폐를 장작 폐지로 쓰거나 화장실 휴지처럼 쓰는 등 화폐 가치가 사실상 종이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생필품을 거래할 때 달러나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거래를 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국 화폐의 수요는 줄어들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즉, 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통화 주권을 잃게 되죠. 통화 주권이란 국가가 자국 통화의 발행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만원이나 5만원 등 화폐를 국가가 통제하고 그로 인해 각종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자칫 한국의 금융 및 화폐 시스템이 미국 손에 좌지우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워낙 탄탄하기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말이죠.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통화 주권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는 정말 막강한 화폐의 지위와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자국 통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칫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화폐를 통해 금리를 조율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화폐를 통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이런 통화 주권을 잃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가 더 이상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사실상 전 세계 통화가 달러로 통일되는 건 아닌지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각 나라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정부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화폐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고, 영국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고 자국 통화와 연동되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주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앞선 내용만 보면 달러를 통한 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미국에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다소 복잡하고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게 아닌 민간 기업을 통해 만들어졌고, 자칫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화폐 통제 기능이 한 개의 개인 기업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지 못할 시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라는 막강한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화폐 형태로 인정하면서도 연방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전 세계 기축통화의 달러 화폐 시스템 자체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대목이죠.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통화 주권을 지키며 달러 라이제이션을 피해갈 수 있을지 법적, 규제적 도전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암호자산시장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있으며 은행과 전자화폐업자만이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일본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자산 대비 부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각국 정부는 이러한 법적 체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자칫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명한 다양한 우려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의 단점들을 뛰어넘는 장점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꾸준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송금 과정이 복잡하고 송금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 환전 수수료도 발생하죠.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과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이러한 과정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실시간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빠르고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태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현재 한국 무역거래의 약 1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큰 비율이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복잡한 환전 절차를 생략하고 실시간 결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래는 공식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아 국가 경제 지표가 왜곡될 수 있으며 자본 유출의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하죠. 이를 위해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BDC는 한국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법정 화폐와 연동되며 기존의 통화와 같은 위상을 갖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실험적으로 10만여 명이 CBDC를 사용해 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의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의 불편함을 뛰어넘는 막강한 장점을 바탕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다 이런 이제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 사기업이죠. 기업들은
이런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빨리 파악했고 막강한 금융시장에 파로 얻고자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확실한 영향력을 갖춰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테더 리미티드가 발행한 테더코인입니다. 테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1197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 약 162조에 해당하죠. 또 다른 예로는 USD 코인으로 이 코인을 금융기술 기업인 서클이 발행했으며 빠르고 저렴한 송금 서비스로 유명하죠. 그 외에도 온라인 송금으로 유명한 페이팔도 페이팔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페이팔은 이 코인을 통해 4억 3천만 명의 사용자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포부를 밝혔죠.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전통의 금융기업인 JP모간 같은 글로벌 대형 금융사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간이 발행한 JPM 코인은 주로 기업 간 결제나 채권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어찌 보면 국가 못지않게 이런 스테이블코인의 시세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글로벌 대형 금융사일 겁니다. 이미 막대한 영향력으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시스템에 점차 균열이 생기는 게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허나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함에 블록체인을 통해 안정성까지 갖춘 이 스테이블코인의 대응이 되어지면 현재 누리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기에 위기감을 갖고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콧방귀를 끼며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자칫 본인들의 시장이 깨지는 것보다 차라리 직접 시장을 깨고 변화시켜 자신들에게 맞는 판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지금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부터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까지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하며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더 빠른 속도로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국제 자본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시가총액은 이미 162조 원에 달하며 그 발행사는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독일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한 개의 기업이 그것도 독일과 같은 초경제 대국만큼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다 보니 자칫 미국 국채가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세계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각국의 우려와 달러 라이제이션 현상을 비롯 여러 우려가 있지만 그동안 막강한 장점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계속해서 커져왔습니다. 허나 점차 이런 우려에 따른 단점들이 나타나고 또 최근에는 우려하던 여러 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나라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여전히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특히 테더는 준비금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테더는 달러와 연동되어 있지만 실제로 준비금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준비금이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전부 대출이나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비상시를 대비해 보관해 두는 돈을 말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갑자기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은행이 충분한 돈을 바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허나 테더는 이런 준비금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인증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금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테더 같은 전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이 위기를 맞게 된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할 것이며 자칫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매도 횡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시장 전반에도 단시간 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익을 포기한 채 항시 준비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아프지만 한국의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에 일어난 테라 루나 사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테라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산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라의 가치가 급락하자 이를 지탱하던 루나의 가격도 동반 폭락하며 두 코인은 결국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은행처럼 기본적인 관리 검증이 없다 보니 준비금은 당연히 부족했고
가치가 실시간으로 떠져도 개인 및 기관은 환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하나 약 60조 원이 불과 3, 4일 만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이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기관 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은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거래자산 수단으로 장점이 부각되면서 더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실제로 각 나라들이 자국 통화 주권을 지키고자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지나치게 확산되며 통화 주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에 각국 정부와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며, 새로운 기축통화의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또한 이런 부분을 잘 알기에 현재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스테이블코인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각 나라들의 화폐 전쟁이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세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통화 주권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속도를 완전히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혁신과 안정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인들에게 거래의 안정성, 비용 절감, 빠른 송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또 이 기술과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투자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유레카를 외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